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비님 들으시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 뭐 그런 게 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요즘 굉장히 많아졌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는 제가 어디다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유년 시절에 어렸을 적에 겪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에는 방학 숙제 과제 중에 곤충 채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MZ분들은 이게 뭐 하는 소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때 그래서 그 잠자리채나 이런 거 들고 매미나 잠자리 뭐 이런 거 잡으러 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그 잠자리통 자체 꽉 채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포켓몬 잡듯이 열심히 잡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곤충 채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학 숙제로. 근데 이분이 사는 이 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거가 있긴 한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으로 승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제대로 여러 종류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매미도 종류가 많대요. 우는 게 삐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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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우는 애가 있고 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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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우는 애가 있대요. 제가 이거 묘사를 어떻게 못하겠는데 약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매미를 내가 종류별로 포획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시골에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때마침 사촌 집이 시골이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 저 곤충왕이 되고 싶은데 시골에 좀 가서 저희 뭐 예전에는 시골에 있는 친척집 가서 뭐 짧으면은 며칠 길면은 몇 주씩 자고 오고 뭐 이런 거 흔하게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그 시간에 선행학습해야 되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갔는데 돌아다니면서 그 사촌하고 통을 들고 댕긴 거죠. 그 밀짚 모자 같은 거 쓰고 이제 더운 날씨에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얘네를 이렇게 싹 잡아야 되겠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스팟이 있대요. 이 매미는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소리로 그걸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매미 종류는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삐우스 삐우스 그렇게 우는 애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는 애는 저기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하다가 목이 되게 마르잖아요. 그래갖고 더운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무슨 캔음료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게 금방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목마른데 목 축일 거 뭐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던 찰나에 과수원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과수원이 보이는데 저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예전 말로 설이라 그러죠. 조금 목을 축여야 되겠다. 이제 과수원에 잠입 아닌 잠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담장이 있다거나 시골에 예. 그걸 못 들어가게 무슨 제재하는 시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매실이었나 뭔가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뭐 달려있던 게 있었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은 좀 목이 축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나 따서 먹었더니 괜찮더래요. 약간 너무 목이 마른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목이 이게 해갈이 되고 맛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정신없이 따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우리가 오늘 이거를 다 먹어서 없애버리자. 뭐 이런 마인드로 미친 듯이 먹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저쪽에 허수아비 같은 게 하나가 있더래요. 네. 야, 무슨 요새는 과수원에도 허수아비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나이도 아니고 좀 죽겠으니까 막 거의 반나절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제 막 먹고 있는데 그 허수아비가 조금씩 자기들 앞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야, 저 허수아비 아까보다 가까워진 것 같지 않냐? 막 이러니까 몰라, 먹어 빨리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뭐야 하고 봤더니 그게 허수아비가 아니고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오이씨 하고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신 어떤 어르신이
학생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뭐 됐다라는 거를 딱 직감을 했대요. 그래서 재빨리 그 먹던 손을 뒤로 이렇게 감추면서 저희 그 방학 숙제 하러 나온 학생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건 알겠는데 남의 가수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남의 거를 따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인인가 보다 싶어갖고 죄송하다. 저희가 막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해 이 농사를 나름 나의 그 명운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인데 저기 도시로 치면은 남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깽판 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온 이 친구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시골에 있던 그 사촌 동생은 그 정도는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 근데 저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솔직히 좀 다들 그렇게 좀씩 서리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지팡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로 머리를 톡 때리면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뭔가 이분이 좀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 싶어서 죄송하다고 되게 나긋나긋한데 목소리에 힘이 있더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촌도 그제서야 죄송하다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더니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 한참 떨어진데 원두막 같은 게 있더래요. 예? 그래서 저기 가서 우리 어떻게 할지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하면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진짜 걸어가는 그 걸음 한 걸음이 진짜 무겁더래요. 왜냐면은 이 도시에서 온 친구는 이게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가면 어떡하나가 걱정되고 여기 사는 친구는 또 사는 친구대로 여기 지역에 평판이 있을 텐데 창피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원두막에 딱 갔더니 안 쳐다놓고 되게 좋게 훈계를 쭉 하시더래요. 아까처럼 비유를 들어가면서 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쭉 얘기하시면서 하니까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대뜸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훌륭한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이 과수원 말고 저 뒤쪽에 뒷산 너머에 있는 밭 같은 거를 하나 하고 있다고 거기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와서 약간 알바하듯이 방학 기간 동안에 여기 있는 동안에 와서 좀 일을 거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새참 같은 거는 따로 제공을 하겠다. 약간 농촌 체험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나도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거기서 땡볕에 몇 시간씩 일을 할 걸 생각하니 막막해서 좀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기 싫으면 나는 정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너희 집에 계신 어른들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어린 나이에는. 솔직히 알만한 나이에야 그렇게 하십시오, 배째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애들 때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남의 입장을 한 번쯤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갑다 하고 말았는데 다다음 날부터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틀 뒤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이 노동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잡초 좀 뽑고 뭐 허드렛 일 간단한 거 뭐 시키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퇴비 같은 거를 옮기는 일을 시키는데 포대자루 같은 거를 그게 진짜 무겁대요. 그러니까 성인들 입장에서야 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 애들이 옮기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많이 안 주더래요. 새참을 주기는 하는데 주먹밥 같은 거 몇 개 주고 약간 그분의 서술에 따르면 거의 아오지탄광 같은 느낌으로 너무 노동에 시달리니까 힘들더래요. 그래갖고 한 3일째 나가던 날에 이 사촌 동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3일째 일하고 들어오는 퇴근길에 나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아니 막말로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동네에서는 다들 흔히 한 번씩 그렇게 해. 그리고 뭐 조금 욕 먹고 그냥 주의 주고 마는 거지. 나는 이거 못 하겠다고. 나 이거 안 한다고 얘기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사촌이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안 한다음으로써 이 어르신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자기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입장이. 하니까 이제 아, 너도 째라 해, 그냥. 야, 막말로 우리가 뭐 그거 먹어봤자 몇 개나 따서 먹었다고 그 난리야. 막 그러니까 이 곤충 채집 간 친구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의 어떤 그런 거에 흠결이 나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타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빌었대요, 자기가. 진짜. 내가 그러면 이번에 일 나갔을 때 어르신한테 조금 이 날짜를 줄여줄 수는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딜을 쳐볼 테니까 네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따라와 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너무 불쌍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알았어 해서 이제 나갔는데 어르신이 주먹밥을 딱 들고 저기 소쿠리 같은 데 넣어갖고 오시더래요. 일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거 물도 한 잔씩 하면서 해. 근데 이 주먹밥 크기도 점점 작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얘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어르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 뭐 무슨 일이에요? 뭐 이렇게 존대를 꼭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 대하면은 그지 같았고 성질 나갖고 막 뭐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주니까는 하는 말이 죄송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강도가 너무 빡세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든데 혹시 기간을 조금 단축해 주실 수는 없냐. 대신에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다, 남은 기간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나한테 설명해서 나를 설득을 해보라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백분 토론도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거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학생들 입장인 거잖아. 내가 뭐라 했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그래야 될 이유 말고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보라고. 근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좀 쉬게 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설득을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니까 그쵸.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거는 학생들이 내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다 먹던 것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니까. 나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 거니까 내가 저한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엄청 여유 있는 말투와 억양으로 얘기를 하니까 가스라이팅이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을 이 사람한테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함부로 하면은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사촌이 옆에서 진짜 아이씨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거 몇 개 따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그렇게 딱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표정이 쓱 바뀌면서 이게 약간 웃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웃고 있는 표정에서 약간 입꼬리만 살짝 내려간, 눈은 웃고 있는데 입꼬리만 이렇게 살짝 내려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촌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학생은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그지? 하면서 처음으로 반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쎄하잖아요. 갑자기 반말 안 하던 사람 반말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는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저 학생이 나를 따라와 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딜 따라가요? 하니까 따라와 보라고. 이제 안 따라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따라갔대요, 그 아저씨를.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니까 도시에서 온 이 친구도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냐 하니까 아니지. 매사 나는 공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학생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 주장에 납득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올 필요가 없죠. 앉아서 세찬 먹으면서 좀 기다려요. 원두막에 자기만 남겨두고 둘이서 가더래요. 와, 막 패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하면서
가봐야 되나 저기를 저 아저씨 집에를 따라가 봐야 되나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한 15분 20분 안 돼서 오더래요. 저 멀리서 둘이. 예. 그래서 빨리 왔구나 해서 멀리서 이제 그 얼굴하고 생김새를 본 거죠. 어디 맞은 데는 없나 하고. 근데 멀쩡해요.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맞은 데는 없는데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 있었냐면 아까 되게 반항적이었잖아요. 이 사촌 애가. 근데 뭐 아무 맞은 데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한 15분 그 사이에 자 이제 가서 다 먹었으니까 일하면 되겠다. 아까 갔다 온 사촌한테도 우리 친구도 세참 마저 먹고 할래요? 라고 다시 전대를 하는데 아니라고. 잘 안 먹어도 되니까 일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딱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밥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하고 남은 주먹밥 소쿠리를 들고 가시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온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야 무슨 일이야? 아니 뭔 일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해? 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이제 눈에 초점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열심히 잡초를 뽑더래요. 네. 그러니까 몇 번을 물어봤대요. 그날 일 끝날 때까지도 계속 물어보고 가면서도 계속 물어보는데 자기한테 엊그제 이 도시에서 온 친구가 빌었었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말투로 이 사촌이 자기 보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물어보지 말아달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고. 제발 그냥 넘어가달라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게 왜 얘가 이렇게 기세고 아무렇지 않았던 애가 이러지? 했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뭔 일 없는 거지? 하니까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고 우리가 이 일만 잘 마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거라고. 저 어르신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일을 했대요. 근데 일을 하다가 그 포대자루를 나르다가 도시에서 온 친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근데 좀 세게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다 깨진 거예요. 막 아파하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지고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아서 자기 병원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다고 아프다고 보시라고 막 하는데 그 어르신이 뭔 일이냐고 하고 보더니 다쳤네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누가 봐도 아파 보이잖아요. 근데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프지 그러면 안 아프겠어요 이러는데 병원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병원은 없고 보건소는 있으니까 내 거 경운기 타고 보건소를 가자고. 그래서 경운기 뒷자리에 자기를 실어가지고 달달달달 하면서 가더래요. 그러고 이제 가는데 경운기 소리가 엄청 크대요. 가까이서 들으면은. 그래갖고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한참 가다가 아직도 아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다니까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달달달달 소리 때문에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그만큼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뭐 말만 하면 자기 중심 뭐야 이 사람 이러고 있었는데 속으로 가다가 크게 얘기하더래요. 저기 매미 소리 들리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매미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어떤 생물 같냐고 어떤 곤충 같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매미 곤충 채집만 하러 왔지 매미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당황했대. 그러니까 매미한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게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매미는 되게 긴 시간을 땅 속에 있다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매미는 좀 불쌍한 것 같다고 소리를 크게 질렀대요. 불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하시던 이 어르신이 달달달 가다가 갑자기 시동을 딱 끄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달달달달 가다가 뚝 하고 끊어지니까 놀라가지고 급정거하듯이 서니까 이렇게 머리를 살짝 부딪혔대요. 그 난간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탁 이렇게 자기를 째려보더니 매미가 왜 불쌍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 해서 매미의 그 삶을 얘기를 해준 거죠. 이러니까 불쌍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학생은 내가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는데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반말로 매미가 불쌍하긴 왜 불쌍해? 매미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불쌍한 거야.
매미는 원래 땅속에서 사는 애인데 잠깐 마실 나왔다가 죽는 거야. 근데 인간이 여기서 사는 애들이니까 그 매미가 저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여기 와갖고 이렇게 되는구나.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 너보고 뭐라 했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했지. 너는 아직도 그따구로 생각을 하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욕을, 제가 지금 욕은 안 했는데 뭘 개새끼 뭔 새끼 이런 욕을 막 하면서 왜 그렇게 알려줘도 받아 처먹지를 못하냐고. 너는 안 되겠다고. 너희는 방학이고 뭐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기서 일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욕먹어야 되는 일입니까? 하니까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무릎에서 피가 질질 흐르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보건소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니 시동을 딱 걸고 달달달달 하면서 또 가더래요. 그래서 와, 저 어르신 이상하다.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 매미한테 무슨 원수 졌나? 싶어서 이제 보건소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아유 어쩌다 그랬냐고 하는데 그 어르신이 아까 자기 막 죽일 듯이 노려보고 욕했잖아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아이고 내 조카인데 내가 와갖고 일하다가 좀 뒹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카분이 이렇게 어린 조카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약간 아차차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아까 너무 흥분했어가지고 퓨즈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조카가 아니고 조카 아들이라고 내가 언제 조카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네 하면서 이제 그냥 거즈에다가 이렇게 알코올솜 해가지고 막 해주는데 쓰리고 아픈 와중에 근데 말을 저렇게 이상하게 막 앞뒤도 안 맞게 하는데 이 선생님은 되게 그냥 그런갑다 하네? 이상하다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인가? 하면서 있었다가 이 어르신이 아휴 진짜 약간 어쩌다 이렇게 굴러가지고 속 터져 하면서 하면서 나가더래요. 하고 봤더니 저 창문 밖에 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담배 피려고 나갔구나 싶어서 이제 하는데 그 보건소 선생님이 그때 빨간 약하고 이런 거를 탁탁탁 발라주면서 되게 특이한 각도로 몸을 틀어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특이한 각도라는 게 그 밖에 그 어르신이 서 계시는 창문에서는 자기 입모양이 안 보이게 그쪽을 등지고 몸을 틀더래요. 네. 그러더니 자기 보고 되게 조용하게 조카 아들 아니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고 들어요. 저 사람 계속 저러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대답하지 말고 하더니 혹시 일 시켜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고 여기 진료 기록지 같은 거를 이렇게 차트를 하나 주더래요. 여기다 써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펜을 주니까 거기다가 썼대요. 이렇게 저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하더니 그 과수원 저 할아버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과수원이 저 할아버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수원은 저 할아버지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옆에 집에 계시는 다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꾸시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근데 저 양반이 가끔씩 저렇게 사람을 데려다가 돈 안 주고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대체 무슨 심보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저런다고. 근데 지금 내가 처음 밝혀낸 게 아니라서 이러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대화되는 사람 아니니까 뭐 서리를 했든 뭘 했든 그거 별거 아닌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막아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딱 그 얘기가 끝날 때쯤 다 피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다 됐으면은 간단하게 붕대만 살짝 감아주고 가게. 그러니까 네 어르신 하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일은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컨디션에서 나니까 내가 일을 시킨다 그랬어? 데리고 간다 그랬지? 일 안 시켜. 내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와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들어가시고 뭐 언제든 또 다치면은 찾아오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딱 보냈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경운기 타고 가는데 한참 덜덜거리면서 가는데 아무 말을 안 했대요 서로. 그래서 이거 진짜 머리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더래요. 형 이 사람은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고 자기 과수원도 아닌데 왜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저 과수원이 진짜 저 할아버지 건지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그날 소리 하다 걸린 게 다인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덜덜덜덜 거리면서 그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저 오늘은 다쳤으니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네 사촌은 저 밭에 있는데 먼저 가게?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자기라도 먼저 여기서 벗어나서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보건소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먼저 가게 막 이러는데 약간 말이 살살살살 떨리더래요. 그게 아니고 하니까 그래, 아니 뭐 먼저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기 부엌에 저 식혜 시원한 거 하나 받아놨으니까 식혜 한 입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거 거절하면 또 의심살까 봐 알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식혜가 있더래요. 냉장고 안에. 그래서 이거 그냥 식혜가 아니고 내가 직접 담가갖고 만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쓱 꺼내와서 제가 또 식혜는 시골에서 그 사발 그릇 같은 데 먹어야 또 제맛 아닙니까? 그 사기 유리로 투명하게 돼 있는 그 사발에다가 식혜를 이렇게 따라주시는데 있어봐 밥알도 같이 먹어야 돼 하면서 흔들어갖고 밥알을 이렇게 쭉 따라주는데 여기 뭐 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안 먹으려 하니까 참 그래서 이렇게 사발을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한 입을 먹더래요. 웃으면서 먹어요 하면서 딱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딴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예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식혜는 맛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다치고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걱정돼갖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겁을 먹냐고 내가 뭐 어떻게 했냐고. 아닙니다. 뭐 항상 신경 써주시고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랬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가보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저기 학생은 혹시 뭐 종교 같은 거 있냐고. 저 종교 같은 거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기회 되면은 어디 그 교회 같은 데 다녀보는 것도 괜찮다고. 우리 마을 요 앞에도 최근에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게 생겼는데 다녀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예. 기회 되면 지금 이 단계 중요한 게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지금 자기는 이상한 얘기를 들어갖고 미치겠더라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뭐 그렇게 할게요. 지금 뭐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도 교회 간다고 얘기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하더니 식탁 쪽에 구석대기 위에 물병 옆에 무슨 책이 하나 있더래요. 저거 책을 한번 갖고 와봐.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심을 사고 싶지 않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하면서 책을 쭉 넘기는데 이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저쪽에는 저런 말씀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좋은 말씀이네요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간쯤을 펼치는데 거기에 저희 성경책 같은 거는 책갈피가 끈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네, 그게 있는데 이분이 이거 봐봐 하면서 그걸 이렇게 탁 당기니까 성경책이 통째로 뒤로 툭 넘어가는데 무슨 뭉툭한 턱 하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 홈 같은 게 파여있는 부분에 총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걸 탁 보여주는데 이게 뭐예요? 하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착 이렇게 장전을 하더니 자기 머리에 이렇게 대더래요. 그러더니 뭐긴 뭐야 너같이 말을 못 알아먹는 놈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도구라고 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 아까 그 의사랑 뭔 얘기했어?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새끼 거기 보건소만 갔다 오면 말이야. 너 그 새끼 뭐 이상한 얘기했지?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 그러면서 내가 있지. 그래. 야, 그 과수는 내 거 아니다. 근데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니들한테 교훈 좀 주려고 내가 조금 와서 허드렛 일 좀 시키면서 그렇게 좋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들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못 받아 쳐먹고 그거를 가갖고 그렇게 쪼르르르 일러바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에다 갖다 막 미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분이 물어보셔서 대답한 거라고 하니까 이제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진짜. 너희들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가 그렇게 버리라고 했건만 내가 매미 내가 인마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야. 너를 어떻게 할지를. 이 새끼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말이야. 너는 내가 여기서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데 와 나는 죽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 뒤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우씨 하면서 놀라가지고 눈을 딱 떠갖고 보니까는 그 보건소 선생님이 오셔갖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뒤에서 프라이팬으로 깐 거예요. 그리고 오 하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냐 빨리 나가라고 이제 이분이 구해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쭉 정리된 걸 들어보니까
그 총은 실탄 총이 아니에요, 일단. 아, 예. 당시에는 그런 게 흔하지 않았는데, 외국에서 구해온 그런 모양의 라이터였대요, 라이터. 그러니까 쇼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과수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게 그 과수원이 이분은 진짜 자기 거라고 계속 믿고 있었대요. 와, 예. 근데 이제 자기한테 갑자기 그런 말을 했던 거, 이게 정신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헷가닥 해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제대로 돌아오고 막 이럴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과수원을 털어가는 도둑놈들인데 내가 학생이라서 좋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거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놈들이 이분은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수원을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나를 오히려 뒤통수를 쳐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얘네가.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어르신이고 또 그때는 무조건 법적인 거보다는 좋게 얘기해가지고 해결하고 이런 게 많았던 시기라 좋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잦아지고 이상하고 거짓말이 갈수록 늘어가니까 보건소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따라왔던 거죠. 이 집까지 따라와서 먼저 그 할아버지 밭에 가서 사촌한테 물어봤대요. 네 사촌 왔냐고 하니까 걔 아까 다쳐가지고 어디 간다고 안 왔다고. 예. 그러니까 아 집으로 갔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와서 구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주거 침입으로 예. 오히려 이 할아버지가 그 보건소 선생님을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 진흙탕 싸움 되고 이제 이분이 애들한테 이런 위해를 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다라고 나름대로의 정당방위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근데 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의사 선생님이 실형까지는 아닌데 집행유예 같이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머리가 되게 좋으신 건지 아니면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일 중에 불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예. 왜냐면은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는 매사 존대를 하면서 얘네를 대했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와서 일을 시켰던 거고 한 번도 협박 비슷하게 한 적이 없다.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와서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식혜도 먹고 새참도 나눠 먹고 이러면서 같이 농활하듯이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더니 애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상해를 입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보건소 직원이면 공무원이잖아요. 다른 데로 전근을 가게 되고 피해를 좀 많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인사조치 같은 걸 좀 당해서. 그래서 자기들을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것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때 안 갔으면은 그게 실탄 총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너한테 위해를 끼쳤을 것 같아서 간 거니까 후회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랬대요. 예. 경찰이든 법원이든 어디든 진술을 하든 간에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얘네가 이상한 거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기타적인 것들은 심신미약 같은 게 인정이 돼가지고 처벌받으신 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분이 지금은 학생이 아니고 나이가 드셔서 생각을 해보니 네. 남의 것을 탐한 거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이런 게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때 그런 단어가 없었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설득이 되고 해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분은 성경책이 있으면 무섭대요. 그냥. 예. 와, 트라우마 생겨서. 예, 왜냐면은 그분이 또 혼자 오래 사신 분이라 손재주가 되게 좋다고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런 장치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라이터를 넣어놓은 거는 참 깨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더래요. 이게 실탄총이라고 한번 믿으니까 진짜 그 딸깍하는 소리가 장전이 되는 소리처럼 들리고 진짜 총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좀 무서운 일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시들모에서 네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거는 문제가 된단 말인 거죠. 그렇죠. 맞죠. 와,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으면 네네. 진짜로 어떻게 더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근데 테슬라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네. 해주시지만 본인은 진작 그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돌비님이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진짜 복지는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지가 좋아서 오, 예.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화장실에 이렇게 한번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이게 아주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예. 또 이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 아까 할아버지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듯이 네가 들어왔잖아 감옥에. 근데 어디를 나가려고 그래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죄송합니다. 돌비님은 욕은 안 하십니다. 그쵸. 저는 항상 존댓말을 하죠. 맞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아쉽겠지만 테슬라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보건소는 다 저희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건 저희 보건소에는 귀족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 빨리 잡아가시라고. FBI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주변에 있는 보건소는 귀족님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설령 발길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올 거고 다시 저는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족님들이 가장 무섭죠. 사실 이 카르텔을 만들어 주신 거는 저희 또 시청자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